먼저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 내용은 투자의 참고 자료일 뿐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오늘 함께 열어볼 보고서는요. 정말이지 입이 떡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SK하이닉스가 2026년에 자그마치 189조 원의 영업이익을 낼 거라는 이건 뭐 거의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전망이 나왔거든요. 심지어 파운드리의 제왕 TSMC마저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더군요. 과연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거대한 신기루에 불과할지 저의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날카롭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89조 원이라 이게 대한민국 1년 예산의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돈입니다. 이걸 한 기업이 그것도 1년 만에 벌어들일 이익이라고 하니까 뭐랄까? 월요일 아침 출근길처럼 무거운 제 계좌를 생각하면 헛웃음만 나오네요. 자, 제 계좌 얘기는 그만하고요. 이 믿기 힘든 숫자가 대체 어떤 논리에서 튀어나온 건지 그 근거부터 제대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이 장밋빛 보고서가 어떤 증거들을 내세우고 있는지부터 한번 보죠. 마치 우리가 아주 까다로운 감사팀이라도 된 것처럼 이 보고서의 논리를 하나하나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과연 이 슈퍼사이클의 근거라는 게 얼마나 탄탄한지 같이 한번 보시죠.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2026년 1분기입니다. 메모리 시장에서 그야말로 가격 쇼크가 터졌던 거죠. 기존의 시장 전문가들이 내놨던 모든 예상을 그냥 종이장처럼 구겨버리는 수준의 정말이지 전례 없는 가격 폭등이었습니다. 자, 이 표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다른 건 일단 다 제쳐두고 저기 맨 위에 있는 PC드램 숫자만 한번 보세요. 한 분기, 그러니까 딱 석 달 만에 가격이 100% 넘게 올랐다? 이건 시장의 힘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다시 말해 고객사들이 가격을 협상할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죠. 재고가 바닥나니까 공급사가 이 가격 아니면 못 팝니다 하고 배짱을 부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사갈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파는 사람이 왕인 시장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그래프가 그 가격 폭등의 결과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2026년에 189조, 심지어 2027년엔 267조 원이라니? 이건 그냥 돈을 잘 번다 이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인 TSMC의 아성을 위협할 만큼 반도체 산업의 판도 자체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조업에서 영업이익률이 76%? 이건 사실상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숫자입니다.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찍어낸다고 봐야죠. 우리가 흔히 수익성 높다고 하는 명품 브랜드나 소프트웨어 기업들과 비교해도 전혀 꿀리지 않는 오히려 압도하는 수준이에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그 피 튀기던 LCD 치킨 게임 한복판에 있었는데 그때는 영업이익률 10%만 나와도 다들 박수치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네요. 자, 그럼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렇게 비싸진 칩을 도대체 누가 다 사주는 걸까요?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AI 공룡들입니다. 아마존, 구글, 메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러니까 축구장 몇 개 크기의 데이터 센터를 수백 개씩 굴리는 거대 기업들이죠. 이 친구들이 지금 AI 시대의 패권을 잡으려고 인프라 투자에 그야말로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천문학적인 투자, 즉 캐펙스가 바로 이 슈퍼사이클을 돌리는 가장 강력한 엔진인 셈이죠. 혹시 이 수요가 그냥 단기적인 거품 아닐까 걱정되신다면요.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하나만 봐도 그 걱정은 좀 덜 수 있습니다. 규모가 무려 5천억 달러예요. 이 프로젝트 하나가 앞으로 10년치 메모리 수요를 보장하는 보증수표나 다름없죠. SK하이닉스가 여기에 핵심 공급 파트너로 들어간다는 건 미래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그만큼 엄청나게 확보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미래의 고속도로 통행권을 미리 받아놓은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수요 쪽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무대를 기술 쪽으로 한번 옮겨보죠. 단순히 시장이 좋아서 물건을 잘 파는 것뿐만 아니라 HBM4라는 차세대 기술 전쟁에서 과연 누가 진짜 승자가 되느냐? 여기서 이 이야기의 결말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건 정말이지 기업들의 전략 대결을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미 검증된 기술들을 조합해서 안정적인 대량 생산, 즉 수율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죠. 반면에 삼성전자는 아직 양산이 까다로운 최첨단 기술에 모든 걸 거는 이른바 고위험 고수익 전략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일단 확실하게 많이 만들자는 쪽이고
삼성은 성능으로 전부 압도해버리겠다는 베팅을 한 셈이죠. 안정의 하이닉스냐, 성능의 삼성이냐, 아주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이 적어도 현재로서는 누가 이기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고객사인 엔비디아 입장에선 당장 내년에 나올 그래픽카드에 꽂을 칩이 필요한 거지 2년 뒤에 나올지도 모를 꿈의 칩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는 겁니다. 결국 비즈니스의 세계는 화려한 스펙 경쟁이 아니라 신뢰와 공급 능력에서 승부가 갈리는 아주 현실적인 곳이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이 바닥에서 20년 구르면서 배운 철칙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이렇게 완벽하기만 한 이야기는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보고서에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이 화려한 숫자들 뒤에 숨어있는 리스크는 과연 무엇일지 그걸 분석해야죠. 여기가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구간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봅시다. 만약에 이 완벽한 시나리오에 균열이 생긴다면 과연 어디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할까요?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면 반드시 어딘가에서는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이 엄청난 가격 압력을 과연 시장 생태계가 온전히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제가 보는 핵심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수요 파괴예요. 메모리 가격이 너무 비싸지면 결국 그게 다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사는 스마트폰, 노트북 가격에 반영될 거 아니에요? 그럼 너무 비싸네. 그냥 쓰던 거 더 쓰자. 이렇게 되면 결국 메모리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둘째, 장기적으로 중국의 추격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가 LCD나 태양광 산업에서 정말 뼈아프게 당해봤잖아요. 지금이야 기술 격차가 크지만 언젠가 YMTC 같은 업체가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저가 물량으로 시장을 흔들 가능성 절대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좀 아이러니한데요. 원가 상승의 역설입니다. 실적이 역대급이니 직원들 성과급도 천문학적으로 나가겠죠? 물론 좋은 일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게 다 생산 원가가 돼서 이익률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자, 이렇게 낙관론과 잠재적인 리스크를 모두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현명한 투자자는 이 역사적인 기회와 위험 앞에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제가 닷컴 버블 붕괴와 리먼 사태를 온몸으로 겪으며 배운 몇 가지 원칙들을 바탕으로 핵심만 간추려 보겠습니다. 첫째, 이익의 양이 아니라 질을 봐야 합니다. 단순히 숫자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돈이 어디서 어떻게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냐, 그 질을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둘째, 모든 파티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이클의 정점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만큼 주식시장에서 위험한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들어갈 때부터 항상 나갈 길, 즉 출구 전략을 머릿속에 그려두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자신만의 원칙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헤드라인에 나오는 엄청난 숫자에 흥분해서 감정적으로 따라가기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논리와 리스크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 결국 주식시장은 생존을 위한 싸움터이고 여기서 오랫동안 살아남는 건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는 투자자뿐입니다. 자, 이처럼 역사적인 기회와 만만치 않은 리스크가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진짜 투자의 시작일 겁니다. 오늘 제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장 분석도 놓치지 마시고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을 이야기였습니다.